그 요새 구인 올라오는 거 보면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되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저도 지금 센터에서 계속 있긴 있지만 네. 나중에 내가 가고 싶은 센터로 가고 싶은데 이 음. 물리치료사 자격증 필수 막 이런 게 보이면은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올라와요 요새. 그래서 근데 이게 물리치료사 출신만 원하는 거면 재활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건지 약간 그 방향성도 잘 모르겠고 저도 약간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요즘 필라테스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네. 예전에는 막 뭔가 헬라테스 같은 느낌이 더 많았다면 네. 요즘에는 뭔가 재활을 하기 위한 필라테스? 근데 막상 뭔가 하는 거 보면 재활을 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다른 센터로 만약 옮기게 되거나 이러면 뭔가 회원님들의 니즈가 맞는 건가?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다가 내가 갈 곳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물리치료사 출신이 아니어서 그냥 이제 회사 다니다가 진짜 좋아서 이거 하게 된 거여서 네, 근데 그렇다고 사실 저희가 막 아예 해부학적 지식이 전무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네. 뭔가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은 뭐지? 그 궁금하기도 하긴 한데 조금 그런 게 많이 올라오니까 약간 좀 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갈 길이 있는 건가? 그 네. 물리치료사 출신이신 분 계세요? 저는 작업치료사. 작업치료. 네. 치료사를 일한 기간은 사실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막 내세우지도 않고 치료사였다는 것도 말도 안 하거든요. 말도 안 해. 왜냐면 치료사를 일을 한 것보다 이제는 그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한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냥 제가 옛날에 병원에 일했을 때 이랬던 환자들이 있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인데 근데 약간 이 치료사 출신이다라고 말을 하면 일단 회원님의 눈빛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방금 좀 달라졌어요. 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근데 약간 치료사의 그거보다는 저는 사실 그냥 필라테스 강사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그 센터에 막 치료사 자격증, 그러니까 면허증 주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다 그냥 그런 거를 좀 숨기고 있었는데 요새는 센터들이 워낙에 이제 그러니까 막 물리치료사 출신 우대, 뭐 작업치료 출신 우대, 뭐 체육 관련 뭐 이런 것들 되게 우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세워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게 요새 그런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그룹 수업이 하고 싶어서 대강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면접을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을 보니까 이제 치료사 출신이고 경력도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이제 본인들한테 이제 필요한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일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대강으로 잠깐 하고 싶었던 거여서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 일할 생각이 없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이력을 보시니까 먼저 그렇게 약간 요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제안을. 그런 것 같아요 요새도. 물리치료사랑 작업치료사 뭐가 달라요? 이걸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데 궁금해. 작업치료사가 사실은 일반 그냥 정형외과에서 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치료사는 약간 신경계 쪽으로 많이. 그래서 이제 보통 작업치료사 만나려면 그러니까 재활병원, 그러니까 좀 큰 재활병원 아니면 요양병원 이런 데 가야지 이제 뭐 뇌졸중 환자나 아니면 뭐 치매 그리고 척추 손상 환자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 보통 작업치료사는 상지 파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일상생활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휠체어 타고 옮기는 거, 그러니까 막 베드에서 휠체어로 타는 거, 그러니까 그 휠체어에서 침대 옮기는 거, 그런 거랑 이제 밥 먹는 거. 왜냐면 편마비 이제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오른손이 괜찮으면 이제 상관없는데 오른쪽이 편마비다라고 하면 왼손으로 식사를 해야 되고 왼손으로 일상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오른잡이였던 분들이 왼손 불편하잖아요 사용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인지라든지 그래서 일반 그런 정형외과에서는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네. 그러면은 그게 되는 과정도 다르고 면허증도 달라요? 아니면 같이 배우는데 뭔가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과가 일단 달라요. 그래서 작업치료과, 물리치료과 이렇게 해서 작업치료과를 나와야지 그 작업치료사 그 국가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증을 받아서 이제 치료사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다른 거네요. 네 맞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작업치료사로 시작을 했다가 필라테스 강사가 되신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참 관심사가 작업치료사도 이게 성인 파트가 있고 소아 파트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소아는 이제 약간 발달장애아들이라든지 아니면 ADHD 약간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아동들한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소아 파트를 갈지 아니면은 이제 그때 한참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서 필라테스를 갈지가 조금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아가 아무래도 아기를 이제 담당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정상적인 발달을 가지고 있는 아기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상대를 더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러니까 병원이나 그런 치료센터에서 원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치료사를 더 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소아에서는 완전 신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 필라테스 자격증 따보자 해가지고 필라테스를 하게 됐는데, 이게 필라테스를 자격증을 따고 나서 첫 수업할 때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들을 대하는 거랑 그러니까 회원님들 대하는 거랑 이게 다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지금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물리치료사분들은 진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교육을 맡고 있는 그 기수에도 지금 6명이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5명이 물리치료사거든요. 네. 많이 너무 3명 빼고 다 물리치료사이신 거예요. 이 정도면 그 한 명을 우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한 명 그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놀라웠어요. 교육 그 하면은 이제 원래 필라테스 전공이 아닌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번 기수는 완전 그냥 5명이 다 물리치료사 현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근데 사실 필라테스가 요즘 어떤 식으로 가냐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진짜 요즘에 센터들을 보면은 필라테스만 하는 센터가 진짜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원님들이 이제 등록해 주셔서 오면은 왜 오셨어요? 이런 거 여쭤보잖아요. 그럼 필라테스만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요가도 있고, 뭐 플라잉 요가도 있고, 뭐 번지 피지오도 있고, 헬스장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 되게 그때 항상 불안하다가 처음으로 좀 자신이 대견했거든요. 아 그래 필라테스만 하는 데가 나밖에 이 동네에 없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정체성을 굳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사실 저는 호흡을 좀 자주 보거든요. 그냥 업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고 이제 필라테스 강사 이야기방도 보고 봐요. 보세요. 가끔 봐. 저도. 전 진짜 자주 봐요. 일주일에 한 2번씩은 보고 약간 인스타그램처럼 이렇게 쓱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저희 동네가 아니라도 구인 구직을 한 번씩 쭉 봐요. 지금 세일 어떻게 주고 어떻게 끝나 궁금해서 그냥. 근데 물리치료사를 우대하는 건 진짜 5, 6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갑자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크게 너무 걱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어디에 뽑혀낸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실 때 뭔가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강사 구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올렸는데 물리치료사를 우대한다고 올렸어 라고 해서 그렇구나 이러고 넘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센터에 물리치료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도 물리치료사가 아니세요. 근데 나는 왜 그렇지? 라고 생각도 사실 저는 안 해봤어요. 그냥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진짜 그렇게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또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원래 그랬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원장이 만약에 자기가 물리치료사 출신이 아니면 그런 원할 수도 자격이 있는 있구나. 선생님이 한두 명 정도는 계시는 게 좋으실 수 있죠. 그거 다른. 네, 그 센터의 색깔을 또 거기 그 물리치료사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 중에 물리치료사 출신도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을 약간 적대적소로 회원들 매칭도 할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맞아요. 저는 이렇게 강사 입장이니까 그쵸. 약간 괜히 주눅 들더라고요. 네. 괜히 주눅 들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지금 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어때요? 비율이나. 선생님 대표님이 물리치료사 막 이런 거 하셨어가지고 또 비슷하게 지금 새로 얼마 전 오신 선생님도 작업치료사 선생님이시고 지금 1호점에 계신 선생님 2분도 물리치료사 하고 계셔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보는 선생님들이 또 많이 그러네요. 오기도 하네 약간 이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위기의식을 살짝 느꼈나 봐요. 네. 그래서 유난히 또 거기 꽂혀서 그랬나?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꽂혀서 약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기의식이 약간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근데 또 물리치료사 그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끼리는 위기감을 서로 맞네, 느낀 맞네.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네, 아닌 사람끼리 네. 해도 위기감이 느껴지고 만약에 네. 맞는 사람이랑 하면은 아니야 괜찮아 위로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그 약간 수업 방식이 약간 확실히 조금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수업 방향이나 이런 게 약간은 다르기는 해서 조금 그런 거에서 뭐가 맞는 건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조금 고민을 조금 생각을 조금 하게 되긴 했던 것 같아요. 요새. 근데 필라테스가 재활이잖아요, 원래. 음. 재활에서 출발했으니까 사실 필라테스만 하면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라테스만 해서 좋아질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는 보면 필라테스 외에 되게 많이 뭔가를 네. 막 해야 되는 하잖아요. 필라테스만 해서 고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찾아가서 그분한테도 들어보고 그분은 필라테스 동작만으로 사람들을 다 재활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것만 해도 되는 건데 저희 센터 대표님은 경력이 높으니까 저건 저기 힘을 더 쓰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파악을 그냥 하시더라고요. 만약 물리치료사를 만약에 뽑으면 그걸 원해서 그렇게 뽑을 수도 있지만 저희도 경력이 쌓이면 그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뭐 어떤 물리치료나 이런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상관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보기 선생님 없어요. 어쨌든 그들이 공부하는 것과 내가 공부하는 게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필라테스를 티칭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부족함이 없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위기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사실 그냥 마음먹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 물리치료과를 가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마음이 안 먹어지면 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마음이 먹어지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되는 거고 근데 그 둘의 중간에서 고민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확실하지 않게 고민하는 상태가 제일 어렵잖아요.